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입춘 때 크게 올랐던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7, 8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6도 가까이나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젯밤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오늘 밤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눈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 3에서 8c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 8도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2도, 독도는 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의 기세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백사장 유실과 접근성 부족 등으로 개발이 늦어졌던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올해 말 영일대와 송도를 연결하는 교량 공사가 시작되고 내년까지 백사장 복원이 마무리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창한 송림숲을 배경으로 해안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송도 해수욕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빈 내양이 있어 북구 항구동까지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시는 국비 예산 등 660억 원을 투자해 송도와 영일대 해수욕장을 잇는 1.35km 구간에 도로와 길이 835m의 교량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달 입찰을 거쳐 올해 말 착공될 예정입니다. 본공사는 2월에 터키 방식을 발주하여 2022년에 완공됩니다. 본교량이 완공되면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에 연결되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송도 해수욕장 복원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사장의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입구에 300m짜리 수중보 3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백사장이 계절별로 얼마나 침식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모래를 채워 넣는 양빈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백사장의 폭이 70m로 늘어나게 되며 포항시는 송도 해수욕장에 친수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친수 공간 조성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내년에는 이 사업을 국가연안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고 2019년 실석의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백사장이 복원되고 교량이 연결되면 송도 해수욕장이 옛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해양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정월대보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행사 취소 취지는 이해하지만 새해 해맞이 행사에 이어 대보름 행사도 일부 준비 중 급하게 취소돼 예산이 낭비되고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제철소와 인접한 형상강변, 정월 대보름마다 열던 달집 태우기와 월월이 청청 등 대보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평균 3천여 명이 모여 뜨거운 불을 보며 애군 없는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으나 올해는 AI 확산 우려로 일찌감치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올해는 조류 인플루엔자에서 방역 문제가 제일 급선무를 해서 올해는 구정 전에 지양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포항 시내 10여 개 달집 태우기 행사와 경주 시내 20여 개 행사, 그리고 도내 거의 모든 달집 태우기 행사도 줄줄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이 AI 청정 지역으로 어렵게 지켜왔는데 이 행사로 인해서 AI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행사 취소 결정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사 일주일 정도를 앞둔 3일 오후에야 시군에 행사 자제 협조 공문을 보냈고 시군도 부랴부랴 행사 주최 측에 이를 전달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 준비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기본 제작을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벌써 다 나간 상태고. 경상북도는 새해 해맞이 행사도 행사 5일을 앞두고 전격 취소토록 해 시군마다 이미 사용된 예산을 정산하느라 적잖은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AI 청정지역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상북도. 방역 못지않게 행사 개최 여부의 이른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90년 전 한 일본인 학자가 경주의 문화재를 찍은 사진 700여 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지금처럼 정비 복원되기 이전에 신라 문화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1931년에 촬영한 불국사 석가탑입니다. 상륜부가 복원되기 전 사진으로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석가탑 기단부를 정밀 조사하는 사진도 인상적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의 불국사, 청운교와 백운교, 다보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경주 신문왕릉의 원래 모습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호석과 무덤 위에 포개어 덮은 갑석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90여 년 전 12지상을 연구하던 일본 학자 노세 우시조가 경주의 문화재를 발굴 조사하면서 촬영한 것입니다. 특히 노세 우시조는 완전히 붕괴되어 방치되어 있던 경주 원원사지 3층 석탑을 수습해 재조립하던 과정을 사진으로 남겼으며 이때 재조립한 석탑은 원원사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의 그 경주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실체를 보물해서 앞으로 그것을 토대로 한 고고학적 또는 미술사학적으로 연구하는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주학연구원은 경상북도와 우리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 아스카엔에서 보관하던 유리건판 사진 700여 장을 재촬영해 공개했으며 석 달 뒤 경주에서 전시회를 열어 문화재 사진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천년고도 경주하면 불국사 등 내륙의 사적지만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겨울 바닷가에 가면 문무대왕 수중릉의 장엄한 일출과 호국 혼이 서린 다양한 문화유적, 그리고 주상절리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듯한 바위섬 위로 장엄한 동해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바다의 용으로 환생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던 신라 문무왕의 수중릉입니다. 바위 가운데를 열십자로 가로지르는 물길에서는 파도가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겨울바다와 호국 문화유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바다 보니까 확 트인 느낌? 그래서 너무 좋고 또 가족들이랑 경주 여행 와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인근의 가문사지 3층 석탑 2기도 햇빛을 머금은 채 우뚝 서 있습니다. 높이 13m의 완벽한 조형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버지 문무왕이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어 드나들 수 있도록 수중릉 바로 옆에 사찰을 지었다는 아들 신문왕의 전설이 깃든 곳입니다. 그 부모님에 대한 효,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한 걸 알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앞으로 자라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자연이 만든 천혜의 조각품, 주상절리도 만납니다. 누워있는 형태와 꽃봉오리, 부채살 모양이 1.7km에 펼쳐져 5년 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천혜의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천년의 숨결, 쪽빛 겨울바다를 통해 경주의 또 다른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시민단체 주도로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 아픈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지은 지 100년 가까이 된 2층 목조 건물에는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과 유품,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고 김순학 할머니의 유산과 시민성금 등으로 6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첫 달 1,700여 명이 찾았고 이후에도 매달 700여 명의 시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공간이 생겨서 많은 또 다양한 활동들이 또 생기니까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세워지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관을 둘러본 방문객들은 피해 할머니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돈으로 한 합의라서 옳지 않다는 거를 좀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싶고 저도 와서 이제 좀 보고 가고 싶고 해서 정부에서도 힘을 썼으면 좋겠고 일반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관 측은 앞으로 중구 근대골목 투어와도 연계하고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강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빙벽을 오르는 아이스 클라이밍 하면 청송 얼음골이 유명하죠. 그런데 인접한 의성 도리원에도 10년 넘게 겨울철 인공 빙벽장이 만들어지면서 청송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천 절벽을 뒤덮은 거대한 얼음 위로 빙벽 등반이 한창입니다. 얼음을 찍고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정상을 향해 전진합니다. 다른 쪽에선 이제 막 빙벽 등반에 입문한 동호인들의 교습이 한창입니다. 중심을 다시 반대로 틀어줘요. 삼각형이 나왔죠. 다음 포인트 찍고 2005년에 처음 선보인 뒤 12번째 겨울을 맞은 의성 도리원 빙벽장. 청송의 얼음골, 충북 영동의 초강천과 더불어 남북권 3대 빙벽장으로 성장하면서 영호남 동호인들이 주말이면 300~400명씩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빙벽 경사가 다소 완만해서 초급자 강습 코스로 큰 인기입니다. 빙벽 자체가 북쪽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온도보다 마이너스 4도 정도 항상 떨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빙벽이 가능하고 한낮에도 그늘이 유지되면서 빙벽 등반 외에 얼음 낚시와 얼음 썰매장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도리원 빙벽장이 의성을 대표하는 겨울철 레저 시설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다룬 이색 전시회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생존의 필수품인 물이 부족한 상황을 대비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돋보입니다. 김민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물이 부족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시는 쉽게 제작 가능한 간이 정수기와 야생에서 물을 찾는 법을 알려줍니다. 물 위를 떠다니며 물의 상태를 분석하는 오리 로봇은 탐나는 아이템입니다. 워터마트에서는 일상의 물건들에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는지 일깨워줍니다. 재난 대비에 적극적인 일명 준비족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합니다. 프랑스의 환경운동가는 물을 적게 쓰는 농법을 개발해 품질 좋은 올리브유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사막인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각자 도생의 방법으로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준비족부터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환경을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 스케일 큰 준비족까지 다양한 전시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족 연대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전시 순회전으로 지난해 서울 이후 경주가 처음입니다.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 물 부족 국가에서 살아남는 대처법으로 시작한 전시는 토종 씨앗과 해양 생태계 보존, 환경 문제로 고민을 확장합니다. 이 밖에도 묵향과 함께 10년 전을 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고 김동관 교수 초대전은 경주 라우 갤러리, 어린이 체험전 빨주노초 파남보가 경주예술의 전당 소전시장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민주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제29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7건의 조례를 심사하게 됩니다.
또 문화환경위원회는 경주를 찾아 호찌민 경주 엑스포 추진 현황과 지진 피해 문화재를 점검하고 건설소방위원회는 울진 비행훈련원을 찾아 소음 피해 실태를 파악합니다. 독도 특위는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울릉도 현지에서 현장 실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이자 차액 보전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설 전후 24개 기업이 58억 7천여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했고 경상북도도 12개 기업이 28억 5천만 원을 융자받도록 추천했습니다. 포항시는 일반 업체는 3억 원 안에서 우대 업체는 6억 원 안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각각 2.5%와 3%의 이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 연말까지 400여 개 업체가 1,350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택시에 홍보 게시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안에 모범운전자협회 택시와 해마지콜, 개인 택시 등 500여 대의 홍보판을 설치해 주요 대형 사업과 축제, 관광지 그리고 먹거리 등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홍보판이 외지 관광객이나 SNS, 인터넷 등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포항을 알리는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예총 포항지회는 중앙동 일원에 조성된 포항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의 명칭을 공모해 응모작 300여 점 가운데 꿈틀로를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꿈틀로는 작가들의 꿈과 열정이 꿈틀대는 느낌을 의태어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총은 작가 20여 명이 입주한 중앙동 창작지구의 명칭을 최우수작을 기준으로 잘 다듬어 최종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현장 우수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직을 신설하고 10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번 선발된 전문직은 선강과 아변, 정비, 연구, 원가 분석 등 분야별로 우수 조업기술 보유자 8명과 중요 직무 수행자 2명입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생기는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전수와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며 현장 설비 고도화와 월드 프리미엄 제품의 품질 개선과 원가 절감 등 활동을 펴고 다양한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경북교육청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일선학교의 졸업식 식순에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포함시키는 한편 2017학년도부터 교복 나눔 행사비를 단위 학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교육청 관내 중고교 졸업생들의 교복 물려주기 참여율은 약 25%로 조사됐으며 이 행사를 통해 연간 30억 원의 교복 구입 비용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은 친환경 농식품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의 25살 이상 여성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 친환경 농식품을 구입한다는 비율이 79.4%를 차지했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구매한다는 응답도 23.8%에 달했습니다. 또 공급량 부족으로 친환경 농식품을 구입하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일반 농산물로 대체한다고 답해 친환경 농식품의 물량과 판로 확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동국제강과 사나 송원문화재단은 전국 9개 대학 25명의 이공계 대학생들에게 1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동국제강에 취업할 때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원문화재단은 지난 1996년 고 장상태 동국제강 회장이 설립했고 지난 2004년부터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4년째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춘 때 크게 올랐던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7, 8도 내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6도 가까이나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어젯밤에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오늘 밤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 내리고 있는 눈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적설 3에서 8c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도, 8도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가 2도, 독도는 5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의 기세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